저 국장님, 예, 저 황희호 그 부원장님, 예, 예. 거기에 공문을 전달해 주셨나요? 예, 우리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오늘 뭐 토론회에 참석 안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뭐 개인적으로다가 오늘 뭐 다른데 뭐 역사 글쎄요, 탐방했나요? 그분 일정을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요? 예, 다른 데는 강의 같은 거 잘 땡기시고 그러는데 왜 오늘은 이거 역사적인 순간에 빠지셨나?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원장님 혹시 오늘 그 문화원 부원장이신 그 황희호 교장 선생님 전 대천여고 오늘 토론회 그 공문 다 주셨죠? 공문? 네. 제가 발송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원장님한테 전달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보령 오열사 이제 가장 중점이 홍성 계신 지산 김복환 선생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 홍성에서 추앙도 하고 계시고 또 황희호 전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 김복환 선생님을 다시 빼서 다른 분으로다가 채워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시민들한테도 보도도 해야 되고 싶었는데 불참을 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원장님 참석 안 했어? 네네 두 분만 참석 안 하셨네요. 황희천 선생님하고. 그래서 원장님 의견은 그 홍성에서 지금 열사로 추앙받고 있는 김복환 그 지산 김복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글쎄,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제 내가 뭐 거기 대해서 뭐 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사열사, 오열사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네네. 근데 사열사도 절 수 있고 오열사도 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령 오열사라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산 김복환 선생님이 명단이 올려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것도 지산 김복환 선생님이 홍성으로 돌려 보내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황희호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발언 나간 뒤로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디 가서도 빨갱이 신문사 때문에 자기가 헛소리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걔도 빨갱이 논쟁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원장님께서도 보령 오열사 해봤자 5분인데 어쨌든 뭔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빨 자꾸 이렇게 껴가지고 맞춰내라고 하지 말고 재조정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죠. 문화원서도 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글쎄, 그게 지금 얘기한 얘기 아니었어? 예, 예, 벌써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잖아. 예, 예.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근데 한번 그것을 네, 그 황효 선생하고 한번 네. 단판을 이렇게 해서 사열사가 맞나 오열사가 맞나 해서 한번 그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왜 오열사로 구태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고 한데 오늘 중요한 날인데 예. 거기만 안 나오죠. 두 분만. 그 대천고등학교 이자가 교장 선생님께서도 공문 주면서 참석해서 이렇게 토론회에 다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참석 안 하신 거 보면은 찔려서 안 나오시는 건지 예? 왜 정정당당하게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약간 의아스럽네요. 글쎄 말이야 우리가 저기는 충분했어. 나 그래서 원장님께서 가면 망신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또 안 오셨나. 내가? 예. 자, 알겠습니다. 난 그런 얘기 안 해. 아, 그게 여담으로다가 이제. 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강의도 그렇게 잘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랬더니 주장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천에서 2, 3개월 살다 간 사람이 여기 열사로 둔가보고, 여기 사람이라고 우기면은, 그 우기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죠. 어떻게 보면. 아니, 원장님도 저기 고려대학교 병원이 서울에 있다. 3개월 동안 입원하고 왔는데, 그 고려대인이라고 우긴다고 그러면은 그게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글쎄 그 내용은 난 뭐 사는 것도 내가 알지도 네. 잘 모르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픔이 있지만은 그 아픔도 빨리 치료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정도 돼야죠.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지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네. 정정당당히 얘기를 건 하고 네. 자기 주장이 옳으면 옳은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역사를 그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네. 그렇게 확실히 밝히셔야지. 네. 그러면요. 또 원장님께서도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제 보령의 문화를 책임지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뭐 잘못된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토론회 같은 거라든가 이 활성화 차원에서 바른 길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것은 역사가 썩으면은 이거 돈 썩는 거고는 냄새가 천지 차이예요. 많은 사람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그 역사학자들이 책을 내고 문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서로 시민들끼리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전과자 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네. 그런 일 없어야지. 네. 원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네네. 네, 잘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보령 시장 신문사에서 그동안 보령의 많은 일들 중에 또 역사를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저는 나와 있습니다. 토론이기 전에 우리 보령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또 우리 민초들이 살아왔던 삶들이 지방화 시대의 지역 역사와 함께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돼야 함에도 왜곡시켰다는 부분은 만인의 지탄이 되고 천인공노한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양자가 대화하고 토론해서 서로의 주장을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이런 뜻을 만드는 우선 보령시장신문 양창용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히 역사의 왜곡을 우리는 식민사학에서 일제 때 역사 왜곡을 가장 많이 했다는 이병도 박사를 많이 내깁니다. 그 박사 이병도 박사보다 더 보령의 역사를 쓰레기 구렁텅이에 만들고 난잡하게 만들고 본인들만의 어떤 역사인 것처럼 해왔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올바르게 보령을 함께 갈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역사 왜곡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그 보령문화연구회라는 데서 만들었던 책인데 여기에 보령의 역사 왜곡 시비와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실려나 모르는 보령 오열사 12의 전말과 본의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집실로 되어서 그 당시 편집위원들은 요 뒤에 보면은 편집위원이 임근덕, 임기석, 황의호, 황희천으로 편집위원 나와 있고 책임위원은 신재환, 그때 발행인이 전윤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작해서 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실었던 글은 쭉 내용을 쓰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아전인수격 아니면 참 상식의 학문을 또 문화를 연구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편집위원들 글로 이민식 씨의 글은 맞춤법 및 문장 구성 그리고 논리 등이 맞지 않는 것이 많지만 원문 그대로 기록한다. 이렇게도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갖게끔 사실관계를 미리부터 선점을 하듯이 이렇게 해놓은 책들이고 그 당시 오열사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모순 하는데 창을 팔 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후에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떤 창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보령 역사를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오열사의 탄생설화는 해방이 되고 나서 보령 시민의 뜻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5명의 어떤 명단을 만들어서 임의로 자기들이 죄를 지낸 곳에서 이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공교롭게도 보령 오열사면 보령뿐만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산 김복함 선생이 홍석분인데 불구하고 들어갔다 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른들이 해놓은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모순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근래에 와서 많은 비석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령에서는 유일하게 항일 애국지사 비가 있는 곳이 주산 면사무소입니다. 그 면사무소 앞에는 주령산에서 만세운동 불렀던 분의 18인을 그 당시 임재혁 그 교육장님께서 세워준 비문이 있고 다시 후에 가서 보령의 항일 애국지사라는 보령의 전체 분들을 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그 비문에 보면은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현충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되신 분들이 비문에 삽입이 되고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앙도 안 된 분들이 거기에 5명을 기록이 됐습니다. 그 비문을 쓴 게 황희천 씨라고 현재 뭐 교사이라고 쓴 걸로 알고 있는 같이 참여형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5명이 들어간
들어갔냐 했더니 보령 오열사가 들어갔답니다. 그럼 5명 중에는 그 당시 2분은 서본이 됐고 3분은 서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쓰게 된 동기는 보령 오열사가 넣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더 웃기고 더 가반이면은 지단 김국환 선생님 그 기회 없습니다. 왜 뺐냐 했더니 홍성 사람이나 뺐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는 오열사 필요 올 때는 홍성 사람을 갖다 껴다 쓰고 필요 없으면 빼는 그런 존재 가치를 자기들이 이런 체계 기록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계속 시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들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새롭게 가자는 차원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깜짝 놀란 일은 이런 기적을 많이 세우다 보면 비문은 금성문은 사실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함에도 일부 특정인들 문중과 협잡을 하여서 글을 좋게 써준다든지 또 표현을 좋게 해주는 것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보령의 문중사입니다. 문중사. 집안의 역사를 개입을 해서 나라의 국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실록 지리나 임금의 실록들은 모든 기록들은 사관들이 임금도 보지 못할 정도로 당대 임금도 사관들한테는 감히 그 자기의 사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기 때문에 칭호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향토 지방의 역사가 일부 대먹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써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왜곡은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청산돼야 하고 또 앞으로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초등학교에 가면은 백낙관 선생의 근연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청룡 대표가 주장하는 봉황산 대승사 옆에 충의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의탑에 똑같은 비문이 오열사 비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산 비문은 쓴 사람이 다르고 또 여기 충의탑에 쓴 사람이 다른데 전혀 내용 자체가 일부분이 전명이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탄 박종화 선생이 썼다고 하는데 누가 목숨을 아낄 줄 모르여마는 그런 식으로 비문 전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논문 표절도 아니고 비문이 다 표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비문들이 정상적으로 지금에 와서 밝혀지니까 사람들을 모함을 하고 또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역사를 뭘 아느냐고 하는데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제가 한 가지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문화 책자에 그분들이 기록한 기록입니다. 잠깐 마이크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위치 가져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집안에 대해서 성씨 입항구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자로 보면 장수왕씨 보령 입항구 황유교 대천이랑 교사로 그 당시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수왕씨 연원과 중시조 황이라고 썼고 향촌 사족으로 위상을 받고 누가 확보시킨 후손이 자기 조상들의 위상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거는 예전 어른들은 남의 족보를 많이 알아야 양반이라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똑같이 그 뒤에다가 사명대사의 보령 관련한 재검토를 썼습니다. 사명당의 임양, 현손, 설에 대하여 너미 족보의 기록을 설로서 둔갑을 시킵니다. 이런 파렴치한 세상에 천인 공로할 일들입니다. 이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명확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비문 하나 공개시키겠습니다. 이건 최초로 역사에 나오지 않은 비문입니다. 사명당이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사명당을 출가를 했기 때문에 형 후손들이 응자, 기자 쓰임을 살고 있습니다. 그문의 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사 풍천인공 휘 한고라고 쭉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세운 연대가 후손들이 세웠다는 기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숭정 기원후 노리 4년 그러면 한 거의 180년, 20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건 보령하고도 아무 무관한데 여기에 그분들 기록 속에 공의 성씨는 누구 쭉 가면서 풍천임씨에 대한 역대 인물들 그리고 풍천임씨에는 크게 7세에서 잡자손과 자손을 큰 팔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휘 자손, 관 민부전서, 휘 시생, 휘 향이 나옵니다. 향, 옥방향. 무식한 사람들은 옥방향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는 엄격한 유교문화 사회권이기 때문에 태정태세 문단세 문종의 휘, 문종의
이름이 향이라 임금 이름을 지나가 쓸 수 없다 해서 옥방향으로 돌렸던 기록입니다. 관 정승을 하셨고 이분이 생이 효곤이 나옵니다. 삼연당 칭조 효곤 관 장학원 정도 되셨고 쭉 나오고 여기에 아버지가 나오면서 아버지 등 탄서 수성 자 소문이 나옵니다. 소문 여기에 보면은 유전까지 이런 기록이 분명히 말은 못하고 그 당시 삼양당 같은 분들은 엄격히 훌륭하니까 일본에 왔어서 심지어는 일정 때 그분의 영롱하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나 호가 소문이라 해서 소나무까지 다 변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고단하고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가게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비문들이 발견되고 모든 기록에 의해서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사명당 보령 관련설의 재검토에서 족보가 안 맞는 둥, 서차가 안 맞는 둥,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궤변으로 해서 자기들이 여기 훔쳐 있는데 분명 보셨지 않습니까? 휘향에서 효공이 나고 종원이 나고 다 응기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먹지 못한 역사 학자네 하고 지역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단에 입단한 것은 보령의 수치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인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지금 모든 게 정의롭고 다르게 가자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건 정치도 아니고 가장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나와 토론에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당당히 하고 이런 걸 그전에는 몰랐었다. 그러나 기록을 보니까 맞다. 인정을 해야지. 패거리 만들어서 나쁜 사람 만들고 매도하고 또 타인을 가슴 아프게도 안 됩니다. 저도 성격이 좀 말이 빠르고 급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얼마나 퍽퍽하고 속이 터졌으면 너무 남의 족보를 감히 누가 기냐 아니냐 따질 수가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은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개맛도 못하다. 서양은 개도 지금 족보가 있고 고양이도 족보가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문화를 갖고 가는데 우리는 남의 족보를 깎아내리고 남의 족보를 비하하는 설상 자기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의 족보는 두텁게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남의 역사는 자기 거는 깎아내리더라도 그런 양심마저 저버리고 장수왕 씨는 위상이 확립이 되고 풍천임 씨는 향토 사족으로 위상이 확립되는데 풍천임 씨는 설로서 둔갑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패륜을 저질러 놓아서 이 역사가 이미식만 풍천임 씨고 황희천이만 장수왕 씨니까 대대로 이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 시장 신문사에서 모든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다르게 알 수 있게 공개의 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민식이 양천면 가까워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황희천이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황유가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저도 기꺼이 참석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 이런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좀 나와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이제는 손잡고 진짜 역사를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강단에 서서 지금 충남학이라는 지역 향토 역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남의 인물을 드쳐낸다든지 남의 성씨를 얘기할 때는 왜 그분들한테 저는 좋은 쪽을 표현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물며 가장 권위 있다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보령의 자기들은 역사지라고 하면서 이 역사의 기록은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는지 왜 이렇게 모순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사과를 하고 또 자기들도 당당하게 주장을 펴서 우리 보령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고 전화하고 역사에 공부하면 이게 뭔 얘기냐고 하는데 이제는 향토 지방의 역사를 다르게 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화의 전당같이 보령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우리 문화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앞으로는 역사와 지역 문화가 그 지역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 뿌리를 일부 훼손을 시키거나 또 결과적으로는 뭐 이권에 돈에 개입돼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들 치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된 천대만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엄격히 이해를 하시고 또 혹 모르는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면 아 사실이 이런 건데 너무 이 사람들이 숨기고 왔구나. 왜? 세상에 지금 밝은 대낮이라든가 광명을 찾아가니 어둠을 찾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광명으로 나와서 옛말에 광명 자수하여 광명 찾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으로 토론회를 하고 자기들 권위가 있고 응?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대화를 하고 해야 될 입장임에도 피하고 뒤에서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작당을 하고 사람을 하나를 갖다가 응? 10사람이 한 사람 병실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10사람 한 사람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참 훌륭한 역사 왜곡, 보령의 오열사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시민한테 알리고 토론을 해서 우리 보령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잘못되면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다시 옆에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량들이 세상을 밝고 맑게 가는 거지. 이 훌륭한 보령의 자연문화유산들이 해마다 또 곳곳에서 역사 왜곡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고 역사 왜곡하면 독도 일본을 얘기하겠지만 일본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쁜 우리 보령을 서서히 좀먹게 하는 보령의 시민의 정신을 어둡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을 기화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많겠지만 저 개인 주장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에 의해서 많은 자료를 책자를 갖고 준비해봤지만 단편적인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신과 반목이 안 생기고 본인들도 기꺼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받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이민식의 글을 맞춤법의 문장의 구성 그리고 논리 등이 맞지 않는 것이 많지만 원문 그대로 기록한다.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시 예산을 받아서 이민식이 하나 병진된다고 자기 역사가 올라갑니까? 이민식이 하나가 매도된다고 자기 역사가 올라가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는 자기들대로 훌륭한 글을 써서 해야지. 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지금 뭐라고 했으면 또 이민식이 이 영상에 나가면은 이민식이는 안카통으로 그냥 선동이 나오고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아닙니다. 이민식이도 어쨌거나 충남도에서 인정한 충남학 강사를 대학 교수 문학박사 당당한 사람과 경쟁을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 학력이 주산 농고 출신입니다. 농고 나와서 저도 노력을 해서 역사를 공부했고 논문도 써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사람이. 저기 국장 오늘 토론에 참석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보령에 오열사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예. 그 오열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인명이 예. 5분이 그 이제 보령에서 사셨던 분이라든가 거주했던 분을 이렇게 명단에 올린 거가 열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열사가 누구인지 거기다가 이제 칠판에다가 써주시면은 설명이 좀 편컸는데요. 예, 그거는 여기 이제 제가 그 당시 보령 문화연구에 기록했던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오열사가 만들어진 과정은 해방이 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만들 때 참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만든 분의 한 분 중에 이제 그 기록을 한 책 중에 장옥난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는 이제 담암 선생, 담암이 누구냐면 이제 의당 정인보 선생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분이 지금 주산 지금 초등학교 앞에 그 비를 세웠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비를 쓸 때 이분들이 제대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이름만 빌려다 도용을 해서 자기들이 썼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오열사는 말 그대로 5분의 어떤 의과 열 우리가 이제 의사와 열사를 구별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선 의자를 보게 되면은 양양자에다 나자를 씁니다. 양양자에 나자. 나를 희생하는 게 의리다. 우리가 의리를 할 때 그런 의로움을 표현하는데 이제 의사 열사의 어떤 구별은 한글학자, 국문학자가 해석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 어쨌거나 열사로 이제 표현한 거는 목숨을 바쳤느냐고 여러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 하셨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의사 열사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도. 그런 엄격하게 그거를 구별을 짓거나 또 명확하게 지금 현재는 뭐 이분은 열사다, 이분은 의사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열사, 또 유관순 의사, 유관순 열사, 또 뭐 요즘 얘기는 뭐 이한열 열사, 또 우리 보령에는 농민운동에는 전용철 열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의사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그 의미는 뭐 학자들이 이제 해석이 좀 다르고, 여기에 어쨌든 오열사가 만들어진 게 된 과정은 5분을, 그분의 글로 보면은 5분을 죄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제 탄생이 이제 설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근대 역사지 몇백 년, 몇천 년 된 것도 아니고, 그때 여기에 이제 기록을 정확히 그분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옥남을 145쪽에 보면은 어떤 분은 그 추강은 백낙관의 선친의 미상공 본인인데, 모치는 그에 가까운 친족입니다. 모공은 신사년에 상소를 올릴 때 그 뜻이 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강과 율롱이라는 분은 그 이쪽에 100여 년 전에 한학자 훌륭한 율롱 신섭 선생이라 훌륭한 분인데 여러 현자를 즐겨 더불어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섬에 유배 가서 기생을 좋아하고 첩으로 삼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이름이 노족에 실려 도저히 이 이름을 개명하여 살고, 또 함께 죄를 지내서 안 된다 하고, 율롱이라는 선비는 일찍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알던 예전의 자네가 아니네 하고 정색할 정도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의 죄를 지내게 된 거는 그냥 동양 동문이라 이름에 추강 상서문에 실려있기 때문에 사연, 여기 사연이 정확히 하면 사연 중에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치산 김복한 선생은 지금 홍성에는 홍주의 또 홍주는 천년 역사를 간직하기 때문에 충절의 고장이라 자기들의 홍성에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선행합니다. 거기에 지산 김복한 선생이 나옵니다. 지산집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인물인데, 우리 보령 사람들을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합니다. 왜 홍성군을 갖다 보령에 계속 오열단이 그런 걸 만들어서 엉뚱한 일을 했느냐고. 지금 아는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지금 홍성은 우리보다는 향토사가 좀 빨리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문화원식으로 우리 보령을 얼마나 비하하는지 모를 정도로 왜 굳이 그렇게까지 보령에서 인물이 없었나, 그분을 갖다 넣고 했나. 그분의 생물 연대나 그분의 행장 속에 보령에 깊은 영향이 끼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당시 김복한 지산 선생님 하면은 최고의 선비로도 학자라도 추앙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분들이 성향이 딸리기 때문에 네 분들만 가지고 다 비웃고 조롱하니까, 지금처럼 조롱하니까 그분을 넣어야 말을 못하니까 그래도 한 분을 끼워서 5명을 만들어서 죄를 한번 지냈던 게 시초가 됩니다. 그 뒤로 다 없어졌다가 지난번에 저희들도 들은 얘기지만 얼마나 타계하신 그 교장선생님 김광환 교장선생님이 그 보령 오열사의 조작 사건을 낱낱이 자기가 동영상으로 생생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중에 대한 폄하가 아니고 문중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각 개인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추강 백낙관 선생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비이고 지금 최고 빛내야 할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독립운동가로 둔갑시켜버리다 보니까 이분이 빛이 안 납니다. 이분의 행적은 서대동정, 서양 구한말 시대에 서양 외교가 올라올 때 포위, 벼슬 안 한 선비로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직접 상소를 올리다가 옥고를 치르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얼마나 우리 민초의 바른,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목숨을 초계가 던졌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충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의리를 준종했던 사람이 그분입니다. 백성관의 의리, 군신관의 의리를. 그런 분들이 오히려 둔갑되어 있다 보니까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울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이 돼서 학술 행사나 세미나에서 백낙관 선생님 상소문이나 백낙관 선생님 행적에 대해 알으면, 아, 보령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보령은 의리 있는 고장이구나. 아, 보령은 신이 있는 고장이구나. 그런 정신이 녹아나야 되는데, 아, 보령 하면 역사를 왜곡시켜서 자기들 필요 오면 독립운동 가고, 자기들 필요 없지 않으면 팽개쳐버리고, 또 자기 여기에
오열사 중에 자기 집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중에. 그 사람을 살리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진흙탕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집안은 위상에다 함밑돼 있으면 남의 집안은 설로 둔갑시키는 이런 역사가 왜곡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있으니까 누가 쓴 게 아니라 본인들 쓴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초이탑은 철거돼야만 맞습니다. 사물함경 쓰레기 연락하던 다른 환경에 연락해서 빨리 폐기돼서 없어져야 됩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합법도 법이라고 나쁜 역사도 역사겠지만 남겨둬서 후손들한테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되고 또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고 거기다 무슨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식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해방이 되고 나서 멤버 본중들이 집안 가오다시 하려고 세워놓고 조작하고 그랬던 사실들을 후대에 와서 덧칠해주고 포장해주고 책에다 기록해주고 그 기록을 신문에 내주면 신문에서는 문중에다 다시 누구 선생이 신문에 썼으니 그런 거 갖다가 책 만들고 다시 책 만들어 비석 세우고 비석을 다시 보름문안 또 실어주고 정확한 톱니바퀴의 역사이고 이런 일들은 지금은 안 통하는 시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황희호 전 대천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황희천 대천 고등학교 그 이제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 이재가 교장 선생님도 그 출장을 가서 토론회에 가서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다 불참을 하셨는데요. 좀 안타깝고 두 분이 어떻게 보령 그 오열사의 산 증인들이신데 그동안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개인 사정이 있었을라는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연락이 되고 또 가장 본인들이 역사 현장에서 또 일부 시민들한테 역사를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저는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보다는 먼저 솔선해서 참여해서 시민들 올바른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서 한다고 하니까 대환영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먼저 솔선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로서는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꼭 나와줬으면 해서 바람했었는데. 네. 마무리 발언 하시죠. 네. 예. 시민 여러분, 그동안 오열사의 어떤 왜곡이나 또 우리 보령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표는 안 나고 또 그분들이 설상 학문적인 어떤 표현을 서툴러서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진실이라는 건 있습니다. 진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역사를 안고 갈 때는 보령은 영원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화 시대에 보령은 예부터 산과 들과 바다 만세보령, 만세지보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자연환경과 선대들이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아름답게 살아서 빛나고 그것들을 후손들이 사표로 삼아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보령 역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뭐 개인적인 어떤 언제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또 다음 기회에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시민들로 하여금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혹 모르는 시민들은 이게 이거구나 진실은 이거였었구나 알 때는 많은 박수를 보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보령시장님과 크리거하고 역사회고에 대해서 숨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정치적인 패거리가 아니고 집단적인 패거리가 아니고 사실의 관계에 입각을 해서 올바로 평가되고 올바로 화장하는 차원 누구의 어떤 문중을 폄하하거나 개인을 폄하가 아니라 당당하게 정정 당당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 보령의 역사도 함께 다 함께 손잡고 같이 갔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뭐 토론을 개최해 주신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령 시장신문사 양창룡입니다. 지금 보령 오열사 역사 왜곡 진실 토론회를 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몇 년이 된 것 같고요. 자꾸 그 여론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그 역사를 보령에서 이제 주장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런 토론회를 해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바른 전달을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 의무가 또 신문사에 있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신문사고 얘기를 했지만은 역사 쪽하고는 많이 관심들이 없고요. 뭐 광고 쪽에만 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준만한 사람들은 없고 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보령 오열사가 왜 오열사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오열사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서른도 뭐 남진 나오나는 알지만은 이렇게 걸그룹들 뭐 7명, 8명이 나와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대충 보지 그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죠. 젊은 애들은 다 알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역사 하시면서도 그 오열사의 이름조차도 많이 모릅니다. 이제 오열사 중에서 자기 이제 집안들이 있는 분들은 알 테죠. 그 역사성이 있으니까요. 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김씨나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오씨나 그 다음에 뭐 강씨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 집안의 이제 내력이라든가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오열사에 자기 명단도 안 드러나는 데는 관심 갖고 공부하기도 어렵죠. 이 사건은 그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령 그 대천문화원이죠. 그 저쪽에 이제 시티타워 앞에서 있을 때부터 그 역사 왜곡력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역사가 뭔지도 이렇게 몰랐던 상태였는데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찾아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걸 한번 지역민들한테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자료는 좀 쌓이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요. 일단은 이 보령 오열사의 가장 핵심, 그 지산 김복환 선생님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대천여고 황희호 교장 선생님이나 황희천 그 교사께서는 그 보령 오열사의 김복환 선생님도 맞다, 보령 사람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정정이나 이게 이제 수정 같은 거 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겁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오늘 하는데도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여러 밀어놓고 공문을 다 학교로 발송했고 문화원도 발송을 하셨는데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참을 왜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지역의 역사, 인물, 문화, 보령 5강 무료 강좌가 있는데요. 이게 1차서부터 15차, 16차까지입니다. 이걸 황희천 선생님께서 지금 보령 문화원에서다가 웅천 복지관을 옮겼습니다. 네. 이분들이 5강 보령 무료 강좌에는 다 참석을 하신다는 거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참하셨습니다. 이 재판도 1차, 2차 바빠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때문에 그런 건지 재판부에다 제록을 해서 2차까지 안 나오면은 그 의견은 다 기각이 되어가지고 원소 패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1대1 만나면은 그 이민식 빨갱이, 양창용 빨갱이 신문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잠을 못 자시고 우라통이 서신다는 분이 이렇게 토론의 자유를 공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다 하는데도 불참을 하셔가지고 어제 5시까지도 그 주산에 사시는 주민께서 법 공부를 좀 하셨다는데 법을 어떻게 공부하시나 모르겠어요. 책만 비구자신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영화 보면서 법 공부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입에 담지도 못할 개새끼, 후리아들 놈, 빨갱이 개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망치로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면서 오늘 토론회 장에 와서 난동을 펴가지고 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젖 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 씹새끼야, 이 후리아들 놈아, 이 개자식아, 예? 후리아들 놈 빨갱이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살면서 이 재판장님도 한쪽 얘기만 들으면 판결이 흐려집니다. 모든 3자 대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관은 눈을 막고 귀만 열어놓고서나 양쪽 얘기를 다 듭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집안 당숙일 수도 있고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비슷하지만은 목소리 변조를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께서는 오로지 황희호 그 대천여고 교장하고 황희천 교사, 현직 교사 그 두 분에다가 그 이제 그룹에 있는 패거리 얘기만 듣고 진실은 보려고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왜곡은 지금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단락이 됐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이민식 국장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위탑은 지금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 비석에는 전문 비석 그 전문가들이 이제 조각하시고 석각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가셨는데 조작된 역사가 많습니다. 그 비석에다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이름을 거기다 몇 장씩 다 박아가지고 독립유공자 아니면 거기에서 하신 분들을 다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서도 반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은 아무
수용 값어치 갖고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50년, 70년 전에 만들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를 못 오기 때문에 사장을 시켜버리고 안 그러면은 저쪽 차 타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냥 이제 머리하고 하게끔 무관심으로 가게끔 이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시기가 영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은 복원도 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서 매립시키는 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일부 김동희 시장님은 무조건 부셔서 폐기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박영진 회장님은 지금 당장 크레인 갖다가 부셔가지고 포크레인 갖다가 눌려야 된다고 하시고 김한태 시의원님도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쪽 저쪽에서 정치라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비판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김동희 시장님께서 이전 그 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현직에 있는 김영철 과장님한테 여러 사람들이 건의적으로 해가지고나 지금 그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다가 변조가 돼가지고 안전이 40년 된 거 지금 73년도니까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 크리기 가고 금이 가고 관련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와서 그 풀 뽑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1동이나 2동이나 그 어린 학생들이 와서 가끔 가다가 그 쓰레기 칠 때 와서 풀 뽑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데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정치인들이 왜 앞에서는 부셔야 된다고 뒤에 가서는 가만히 방관할까요? 정치인이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증을 느끼고 정치를 하면은 물갈이하고 찍고 다시 이렇게 하고 수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홍성문화원에서 만든 지산 그 학부라고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여기에도 다 홍성에서 거주했다든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지금 보령에서 뭐 거주했다든가 뭐 아니 보령에서 사셨다든가 이런 기록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2011년도인데요. 이제 대천여고 황교기장은 역사 왜곡을 중단해라 이런 글을 해가지고 또 매스컴에 탄 적도 있고요. 2009년도부터 보령 역사 왜곡 토론회를 대천문화원에서 그 황희호 교장 선생님, 서천여고 황희천 선생님, 군명곤 회장님, 그 각금희 대표님, 임근혁 회장님, 임기석 원장님, 송화선 사무국장님, 이상호 그 전 보령 신문 편집국장님, 윤영기 이사님, 김종현 의장님, 그 많은 분들이 토론회를 했던 기록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그 토론회 때 이제 말했던 분들이 이 곽금희 선생님, 김종현 전 의장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셨었죠. 네, 예. 이런 기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오천에 보면은 도미 그 사당에 있습니다. 도미 부인 사당이 있는데요. 이걸 꼭 좀 시민들한테 좀 하라고 합니다. 지금 황희호 교장님께서 역사 그 순방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뒤에 강의료라든가 그 답사료 이런 뒤에 돈에 좀 눈물 지 마시고 이런 문화 유적이 훼손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훼손된 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저기 그 보령 시청에 보면은 문화 담당하시는 민병선 주무관님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거 훼손된 것 같은 거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하게끔 이게 주 임무 아닙니까? 네? 이게 뭡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역사 이렇게 다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매산 저기 누구시지 이게? 김성환. 아 김선호 선생님 이게 다 오셔가지고 그 김성호 장군 저기 묘소 그 다음에 저 토정 이지영 선생님 묘소 다 갔다 오셔가지고 그분은 그 한문을 완전 번역하고 중국 고서 같은 거 번역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다 박용서 회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잠자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오열사 역사가 바로 잡아서 새 정립이 되면은 그분들이 다시 고령은 새롭게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재조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황희호 교장 선생님하고 고영의 그 전 그 교장 선생님 때문에 제가 형법이라든가 형사 소송법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고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고발은 단순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2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다. 3번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유될 때는 언제나 고발할 의무가 있다. 4번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된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희호 전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셔가면서 오열사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은 그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역사를 수정하고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근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것도 최고 시점은 오열사 토론하게 된 시점은 황희호 교장이 원인 제공을 하신 겁니다. 김광환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오열사에 만들어질 과정이라든가 역사 왜곡한 것을 쭉 기록물을 갖고 남겨놓고 가신 분이고 그 기록물이 것을 인지한 황희호 교장님께서 역으로 불러가지고 오열사가 잘못됐고 사회사로 가야 된다든가 재조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자료를 준 게 황희호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기록물을 주고 아차 싶었던지 그 뒤로부터는 빨갱이 신문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 어려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윤리 선생님 박영배 선생님도 그 시장신문사 메인에 보면은 밑에 하단 쪽에 보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빨갱이라고 했던 사실을 본인도 잘못했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황희호 교장님께 모르실까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 영창 대표님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이 오늘 보령 오열사 역사적 진실규명 토론회가 상당히 시민들과 관심을 갖고 폭주할 것 같은데 2차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지금 황희호 교장 선생님하고 그 황희찬 교사께서 참석을 안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 지금 그분들이 어제 주산에서 오신 분처럼 전화처럼 야 이 시집새끼야 개새끼야 후려달라면 목 잘라버린다 이 망치 갖다 오한 먹었다 난장판면을 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주장도 오셔서 예. 비겁하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시켜가지고 너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명예훼손 시킨다든가 인신공격을 할 필요가 없이 정정당당하게 패널로 참석하셔서 지금 보령 5강 무료강제 하셔가지고 다 본인들 그 황희호 그 교장하고 황희찬 선생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양심 있는 학자라고 그러면은 뭔가 수정도 해가면서 이렇게 바로 잡으셔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네? 이런 자료 이거 황희호 교장님께서 다 기증받은 겁니다. 본인 유무를 그 보령 문화원에다 기증한 게 아니고 여러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유무를 기증하신 건데 좋은 건 다 빼돌렸습니다. 이게 누가 그러대요? 그 강도사실은 시입탱물에다 다 진역 보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 같잖아요. 네? 이게 뭐는 짓이에요 이게? 이거 보면 우리 집에도 잔뜩 있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 이걸 또 받아주는 문화원이나 예?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이게 뭐라고 할 겁니다. 본인이 기증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증거물로다가 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예요. 누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좋은 유물은 다 옷다 갖다가 짱 박아놨나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령시 충리탑 이게 40년 넘은 그 아무 존재가 가치도 없는 충리탑을 예? 안전진단 해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30년만 되면 무조건 건물 때려부시고 다 새로 짓는데 아파트 다 때려짓는데 이거 관리도 안 되고 다 금가고 크립간 것을 안전하다고 진단한 이 또라이 같은 새끼다 이거. 이게 또라이예요 이게 그 보령 오열사 역사 왜곡 진실 토론 구명을 하는데 방해돌을 이 사람들이 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동전이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무리들이 하는 건데 결론은 무리들이 세워놓고서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양창용 대표께서는 많은 복공부나 깊은 지식이기 때문에 법에도 증거 치사를 하기 위해 많은 증거들을 갖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역사는 고증의 자료가 필요한데 그 당당한 두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와 자료를 갖고 있고 그 강의 자료에도 있겠지만 왜 그런 자료를 신문사에 제대로 올바로 제보도 안 하시고 또 이런 토론회에 안 나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요. 그 낡은 사고와 구태에 의연한 그 못된 정신이 개입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썩어빠진 정신이 아니면은
왜 정정당당하게 참석을 못 해가지고 못 옵니까? 이거 앞으로 상대는 시민들하고 상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민식 사무국장이라든가 신문사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해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보령이 자꾸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당하고 옳고 주장하는 것은 와서 토론회도 하시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왜 그 황희호 교장 선생님께서는 비겁하게 뒤서 황희천 현직 그 대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다른 데는 출장 같은 거 다 가가면 토론회 무료 강좌도 다 가셔가면서 이런 토론회 중요한 토론회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다 드렸다는데도 참석 안 하시고 뒤서 이렇게 비겁하게 해가지고 뭐요? 도끼로 뭐 때려보시고 난장판을 저기 다요? 내가 말씀드린 말씀 아저씨 비싼 밥 처먹고 그렇게 물밥 처먹고 그 잣가는 소리 그렇게 하셔봤자 아무 영향가도 없어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흔들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도 안 해가면서 예? 상대방한테 뭐 목을 자르고 오한 먹었다가 뭐 막 대갈통을 쳐지게 야 이 씹새끼야 이 수라달라마 이 개자식아 너 같은 개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좆되는 거야 이 씹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말끝마다 씹새끼 개새끼 모가지 자른다 예? 이런 젖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젖 같은 얘기가 전달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황희호 교장 선생님한테 그 씨발놈이 오열사 외국원 장본인이고 그게 빨갱이 새끼고 난파공작 받아가 전교조 활동도 안 하시고 음악하면서 그 후자들로 잘려야 되고 집안 내래 한다고 교사하면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네? 황희호도 이렇게 그런 얘기 드신다고 그러면 너머한테 들은다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젖같냐는 얘기요. 예, 역사를 기득권을 가지고 지방 역사를 조작하고 외국권 사실들은 이미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분들의 어떤 반론도 이렇게 실어서 또 시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형평성에 맞는 토론회가 되고 이번 준비하시느라 프랭카드랑 각종 비용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 여러분, 시민 독자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위대한 보령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령 시장신문이 가장 노력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시민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 황희호 교장 선생님하고 황희천 선생님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간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또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 범죄의 수단으로 또는 그의 수반하는 저지르는 폭행, 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 협박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로 타당한 것은 1번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번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된다. 3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번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을 아시면은 제가 핸드폰으로 아시죠?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진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셔야 되는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민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기록물을 또 남겨놔가지고 시민에 전달하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일부 마지막 반면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황희호 측근들 패거리들이 전화를 계속 와가지고 몇 번 왔습니다. 타이에 저희가 신문사가 일부러 이제 제가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플도 있고 해가지고 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모함하고 욕하고 남모하고 협박하고 공갈 때리고 이거 혹시 말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황희호 교장님께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른 말 하셔가면서 바르게 사십시오. 네. 후배들한테 좋은 문화, 좋은 역사 이제 잘못된 것은 자꾸 끌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수도 여기서 끝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역사 그동안에 주장 못했던 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고 본인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보령이 서로 관광 보령으로 하면 활력소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10년 20년 끌고 가셔봤자 좋을 게 없어요. 서로 인신공격만 되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옳고 그름을 내가 판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못할지만 경호 빠지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쨌든 옳고 그름을 잘 경호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 역사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토론회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령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항상 토론과 대화로서 보령의 밝은 미래를 우리 보령 시장신문이 적극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